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맥나라 지원장이 개국 공신들을 모반을 힘으로 뒤집어 쓰여가지고 죽이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장은 재상 호영의 모반 계획을 계기로 숙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호영의 옥이라고 합니다. 1493년 지원장 26, 홍무 26년 장군 남옥에 대한 숙청 사건이라 남옥의 옥이 일어났습니다. 지원장의 지시 후기 공포 정치를 상징하는 사건들입니다. 호영의 옥과 남옥의 옥 후기 공포 정치를 상징하는 사건들입니다. 두 사건 모두 10,0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두 사건이 외에도 1376년 홍무 군인에 있었던 공연이 안 1380년 홍무 18년에 있었던 곽한의 안을 합쳐 명초사안이라고 합니다. 허영은 옥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이 이면 사건과 이 선장의 옥인데 이를 구분해서 포함하기도 합니다. 어느 사건이도 홍무제가 주도한 대숙청이었습니다. 호영과 남옥은 모반을 계획했다가 그 전에 발견했던 사건이었고 공연이 아니라 곽한이 아는 관리들이 부정을 추구하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어느 것이든 제대로 된 조사도 거의 없이 관련되었습니다. 시위를 받으면 직기를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자체는 상세한 기록에 남아있지만 지원장에 의한 날조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황제 독재 체제를 꿈꾸던 지원장이 공신 등을 수청하여 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홍무제는 금능을 거점으로 삼아 세력을 확장하였고 강남 출신 지주와 지식인을 지지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신생 명나라 정권에는 강남 출신 관료가 많았습니다. 지원장은 이들이 크니까 세력을 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효과는 미미하였습니다. 계기에 지원장의 동향은 안우위성 출신 측근들도 건국군 시되어 사리사욕을 채우고 군사적으로 황제권을 이어가였습니다. 결국 황제권의 강화를 꿈꾸던 홍무제는 지원장이 이들을 무력으로 숙청하면서 뜻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청나라 때의 고증학자인 조익은 22사차기를 통해 그 잔인함은 실로 천고의 유해가 없었다고 평하였습니다. 원나라 말기 위로 접어들면서 몽골족의 지배도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백년 교도들이 중심이 된 홍군정의 난을 시작으로 화남 각지에서 진우랑, 장사선, 한리마, 방곡진 등의 군배리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지원장이 다른 군부를 제압하고 원나라를 북쪽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결국 명나라를 세운 계기가 됩니다. 강남 사람들은 원나라 때 남인이라 불리며 생목인과 하옥지역의 한인보다 낮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사대부들은 지원장을 지지하여 과거에 늘었던 기득권을 지원장이 지켜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천안을 통일한 지원장은 황제권의 강화를 원했고 이를 강남 지주 세력이 원하는 기득권 보호하는 모순을 빚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무제는 1372년 홍무 4년 남북 경조의 지혜를 발표해 관료가 지방관으로 부임할 때 출신지로 가지 못하도록 하여 강남 관료들이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막았습니다. 1373년 홍무 6년 2월에는 과거제를 폐지해야 해버렸습니다. 강남에서 신규 관리가 배출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1372년에 치러진 과거제에서 전체 합격자 128명 중 88명이 강남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1385년 재개될 때까지 무려 12년간 과거제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남 출신 관료들의 권력은 강화하였습니다. 홍문제의 이를 배제하기 위한 특단 조치를 하였습니다. 외국은 중국과 조선에서 일본인 해적을 지칭한 표현으로 명나라가 쓸 당시 외국은 정기활동기에 해당하는데, 이때 외국은 스시마섬, 이끼섬, 마스라군, 고토 12등의 주민이 중심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 연안에서도 해적 활동을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방국진이 대표적입니다. 탕화와 연안물 평정 후에도 일본인 해적과 중국인 해적의 약탈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태를 더 이상 방지할 수 없었던 주원장은 즉위한 뒤 새 왕조의 수립을 주변 국가에 알려 군신 관계를 맺었습니다. 새로운 책봉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려, 안남, 참파 등 소수 국가만 이에 응하였습니다. 황무지의 골칫거리였던 외국을 통제해야 할 일본은 남북구초 시대의 혼란기이기도 하여 황무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무제는 지원장은 즉위 후 일본에 사실을 보냈습니다. 고토 열도에서 외국에 의해 살해되어 친서가 일본에 권력자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주원장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 해에 다시 사실을 보내 명나라에 입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신으로 가게 된 양제는 과거의 전례에 따라 하키타의 자의후를 찾았지만 당시 교수는 정서대장군 귀내의시 친왕이 남북조의 휴고 다이모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양제는 친왕에게 황무제 신서를 전달했지만 외국 진압을 요구하는 양제의 태도가 고압적이란 친왕 경로하였습니다. 명나라 사신 7명 중 5명이 목이 날아갔습니다. 살아남은 사실은 양제와 옹환한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들은 3개월간 고려되었다가 강제 출국당했습니다. 황무제는 다음 해 세 번째 사신으로 조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황무제가 외국을 일본의 천병으로 인치가 외국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책봉하여 조공으로 편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신앙 역시 구에서 일시에 놓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명나라의 조공무역을 통해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인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승려를 명나라에 보내 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황무제는 기뻐하여 가네요시 친왕을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였습니다. 이로써 나라는 국교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1372년 홍목 5년 5월 정식으로 일본을 책봉하기 위해 명나라 사실을 보냈는데, 그의 팔을 북조의 모로마치 막보규슈 단다이 이마가의 사다요가 하카타를 탄환하여 친왕 정권이 붕괴 직전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야 명나라는 비로소 일본이 두 개의 정권으로 가로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교섭 대상을 기존의 남조에서 북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아사카가 요시미스는 아직 젊었고 막부 내에서도 명나라와의 교섭에 소극적인 호소가 요리유키나 이마가와가 출입하였습니다. 명나라의 교섭에 적극적인 시바 요시유키 슈노쿠모와 등이 비밀리에 조질과 교섭하여 명나라와의 고려의 백성 150명을 송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질은 일본 국왕이 아니라 배신에 불과한 의를 수리할 수 없다고 밝혀 국교를 수립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일본 국왕 가네요시가 사신을 몇 번 명나라에 보냈으나 실제로는 가네요시를 사칭한 것이었습니다. 공인이 아는 황무제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이었으며 공인문서는 표현상 유해에 불과하였습니다.
강남 출신 관료를 대부분 숙청한 다음 새로운 지방관로 파견한 인재를 미리 확보해 둔 점도 주원장이 사전에 계획한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맞는 지방을 대체할 인재를 미리 확보할 수 있을 만큼 명나라 황제의 개발에 비교적 탄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인이 안이 일어나자 가장 열심히 하려는 인물 중에는 우승상 호유용과 의사대부 진영이었습니다. 진영은 화남성 출신으로 제때 납치를 하지 않는 농민에게 본보기로 낙인을 찍은 대표적인 홍이었습니다. 공인이 안이 일어나자 진영은 장관 조사를 하였다는데 조원장조차도 종종 남아났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를 걱정한 아들 진맹리를 채찍으로 때려 죽이는 비장함을 보였습니다. 한편 서달이나 위계 등은 호용을 재상에 임명하는 것에 반대하였습니다. 홍무제는 이를 듣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멀리하였습니다. 위계는 1375년 죽었습니다. 명실록과 명사는 허영에 의한 독살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호영은 인사권을 활용해 자신의 측근들을 이어지게 앉혔습니다. 이에 사관이 되고자 희망하는 사람이나 실직한 사람들이 님을 바치고자 호영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황제에게 올라가는 상주문도 호영의 손을 거쳐야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고를 막았습니다. 이것이 과격하여 극기하는 홍무 조원장을 없이 여기는 안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후 공인의 안이 일어나자 진영과 함께 홍무제에게 야청을 하여 지방 간의 차별의 통제에 맞는 적을 만들었습니다. 1379년 베트남 남부의 참파에서 조공사들이 도착하였습니다. 호영이 장악한 중사성의 일을 홍무제에게 보고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무제는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1380년 정월 2일 호영과 진영에게 불행이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런 일이었습니다. 제명은 모반이었습니다. 국각이나 맹사기사 법말에 의하면 모반 계획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는 호영이 항문이 조원장을 자신의 저택에 초대한 뒤 암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서문내사 옹기가 조원장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조원장이 급히 궁으로 돌아와 높은 건물에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호영의 저택에 다수의 무장한 병사가 숨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실록이나 명나라 역사는 호영의 직거인은 의사중승 도저히 미루고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위가 어찌됐든 홍무제가 직접 신문에 나서자 도망갈 수 없음을 깨달은 호영은 모든 것을 자백하였습니다. 4일 뒤에 진영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이후 호영의 옥은 10년에 거친 숙청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명나라 실록에 의하면 호영의 권력은 조원장을 능가하게 이르렀습니다. 그게 죄의를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진영 도절과 모의하여 마양 이전회를 동료로 끌어들이고 홍무제가 거래하던 공신 육중형 비치 등을 영림하였습니다. 무신중에서도 동조자를 모았습니다. 일본과 북어 원나라에도 사람을 보내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면이 처벌을 받은 것은 6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육중형 비치가 처벌을 받은 것은 10년이나 지난 뒤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북로남이라는 명나라가 처한 외적의 이익을 이용하여 조원장이 날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의 안과 마찬가지로 후영과 그 세력을 일소하기 위해 조원장이 계획적으로 숙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영의 일어나고 5년이 지난 홍무 18년 1385년 3월 28일 다른 숙청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호부시랑 곽환의 북평 보정사 관료와 결탁하여
조정의 식량을 척도한 죄로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이후 관련자들이 줄줄이 잡혀가서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호유영의 오기 후 중사상이 폐지되고 육부가 최고 권력기구로 부상하였습니다. 육부의 부정부패가 만연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조 원장은 육부의 부정부패를 명분으로 육부 상사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제만국과 일반 민중에게까지 화가 미쳤다고 합니다. 곽한이 천댕 다음 해인 1386년 홍무 19년 조 원장은 6년이 지난 호위홍의 옥을 다시 들춰냈습니다. 호위홍이 반란을 개혁하면서 북원과 일본의 협력을 구하자 비밀리 사람을 보냈습니다. 10월 명주위 지사 임현이 남강에서 남강에서 갑자기 처형되었습니다. 이후 그 일족도 모두 추살됐다고 합니다. 최첨원 노비로 강등돼 공신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이제 대구 3편 지시 임현 호당 제9에 의하면 1370년 4월 명나라에 사시는 온 일본의 귀정령이 봉으로 달할 때 임현은 고유의 이들을 왜구라며 공격하였습니다. 호영은 이를 빌미로 임현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홍모제가 조원장의 이를 받아들여 임현은 3년간 일본에 입에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는 이 호영과 임현의 사전에 입을 맞춘 행동이었습니다. 일본에 간 임현은 일본 국왕으로부터 병사 400명을 빌렸습니다. 1380년 홍모 14년 7월 명나라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때 호영은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임현은 모른 척 명나라에서 지사를 맡고 있다가 5년이 지나 이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결국 처형당하였습니다. 홍모장의 이름 번거로운 핑계를 만든 것은 일본과 확실히 단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홍모제는 일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본에 지속적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성과는 없었습니다. 일본에 명나라로 보낸 사신들은 대부분 조원장 앞에서 무리한 태도를 보여 홍모제 조원장을 격분시켰습니다. 이런 일본의 불성실한 태도는 조원장으로 하여금 일본과 합상기보다는 외교 관계를 끝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380년 7월 일본 국왕이 보낸 사신 여여가 일본에 돌아갈 때 홍모제는 조원장은 일본은 섬나라의 유일한 지형을 믿고 예국을 방치하고 주변국을 침략하고 있다. 강하게 혈체하였습니다. 무라마치 영업부에 대해서는 일본을 정벌하겠다는 얘기도 전달하였습니다. 이런 일본에 대한 홍모제의 분노가 대단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변방의 책임을 맡은 임현에게 호위영이 당연한 죄로 쉬운데 처형하고 임현이 일본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일본과는 단교하였습니다. 임현이 처형되고 보름이 지난 뒤 일본 국왕이 보낸 사신이 영파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일본 국왕은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이 사신은 무역의 이익을 위해 사칭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조원장은 파문을 수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교 단죄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명나라가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20년이 지난 뒤 일이었습니다. 호유영의 옥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음에도 열세의 인문학의 세계를 유지하는 권녀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조원장은 이들도 숙정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1385년 공공 제1로 불리던 서달의 종기가 악화돼 걷는데 지장이 생겼습니다. 홍모제는 찐 거위를 하사하였습니다. 거위 고기는 종기를 하는 사람에게 독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홍모의 뜻을 늦은 천사단은 눈물을 흘리며 거위 고기를 어떡합니다. 며칠 뒤에 죽었습니다. 1375년 요영충 1380년
주양조 1384년 호미가 처형되었습니다. 심지어 친족 하인이 주문정조차도 사소한 죄를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남아있던 공신들은 언제 자신도 주원장의 숙청 대상이 될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당시선 초대 자승상을 맡았던 이 선장이었습니다. 이 선장은 호영과 인척관계이며 결국 2등 공신이었습니다. 주원장의 딸 이만공주가 이 선장 아들 이기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주원장으로서도 일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390년 공부 23년 이 선장이 동시에 이존이가 과거 호영이 모방 계곡을 꾸밀 때 협력했던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선장도 사실을 알면서 묵개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홍보전은 이 선장의 용모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를 받자 노하였습니다. 즉시 이 선장에게 자기를 명하였습니다. 이후 이 선장의 일족 70여명도 모조리 죽였습니다. 호영의 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 육중형 비치, 당승종, 조영, 정우춘, 황민, 육치, 모기, 이백승, 동진 등 19명의 공신이 변명 한 번 못하고 죽었습니다. 또한 고시, 야환, 오정, 설현, 곽흥, 진덕, 왕지, 김정홍, 이통원, 매사조, 주양조, 하운정 등은 이미 죽었음에도 자기를 박탈해버렸습니다. 이외에도 연좌되어 처형된 수가 15,000명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이선장의 오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격만 놓고 보면 제2차 호영의 오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주원장의 본인도 이를 두고 2차 호영의 오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뒤 세상을 정리해 소시간당록이라는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천하에 고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호영이 죽고 이미 10년이 지났음에도 만능 공모자가 이제서야 나타난 점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으며 혼란의 주역이 말했듯이 호영의 이름을 빌려 공신을 숙청한 사건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욱의 이 선장 호영과 동강 고향이 같았습니다. 그 공신 상호천의 처남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상 공무원을 지었으며 서달이 사망한 후 북방의 방위를 맡아 토그스테무르스칼 각한과 전투를 하여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음이 부족하고 성격이 교활하였으며 황제의 군령을 자주 무시하였습니다. 버트러 부하를 임명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로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성국공, 풍승이나 영국공 부덕보다 맞선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주원장에 몇 번이나 불평을 하였습니다. 주원장은 매번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공신들이 숙청되자 과거 자신의 행동을 문제 삼아 주원장이 자신을 죽일 것을 우려해 모반하게 하여 사전에 비밀리에 부하들을 모의를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주원장은 경로해고 남욱교회도 조진 장익 지윤환 등 남홍의 당으로 규정돼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사받지 않은 채 자백으로 감경받은 뒤 처형되었습니다. 이후 주수, 하연, 첨의, 부문, 조홍, 황로, 탕천, 마존, 망성, 서비, 왕명, 화랑, 사홍, 망신, 소용, 장원, 차란, 양춘, 장정, 도문, 요정 등의 공신들이 차례로 제거되었습니다. 상세익을 손흥조, 하진, 한정, 보경, 조랑 등의 공신들이 추진되어 자기를 박탈당하였습니다. 처형된 사람만 2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후 주원장은 역신농을 간행해
이들이 재상을 공포하였습니다. 남에게 자신의 목을 뽐내어 전향을 일삼긴 했지만 진짜 뭐만 얻겠는지는 의혹이 있습니다. 후이용이나 이선장의 욕과 마찬가지로 공신을 속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주 원장이 죽을 때 목숨을 부지한 공신은 탕화, 병문, 과경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황무지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죽을 때까지 근신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상 주 원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신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외국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듯이 명나라 황제 주 원장도 외국에 대해서는 어쩌지 못하고 끌려가는 상황을 왔습니다. 후에 그 영락제가 황제가 됐을 때는 일본을 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이상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